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흐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어제 시장 분위기 약간 좋았다가 장 막판으로 가서 약간은 밀려서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어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시가는 양시장이 다 좋았죠. 코스피는 0.8% 정도 떴었고, 코스닥은 1% 이상 이제 시가가 떴는데, 그렇게 시가 뜨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상 우리 시장이 급등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뜨면은 쉬어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숨고르기 시장의 음봉이고요. 어제 음봉 한번 나왔다고 또 엄청나게 또 실망하시면 안 돼요. 요 근래 이제 장중에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다른 날 같지 않다는 이제 느낌들은 있으시겠지만 좀 쉬어갈 만한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거고요. 코스피는 어제 이제 기술적으로 61선 위에 이제 안착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또 이제 만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를 앞둔 이제 경계성 어떤 움직임 같은 것도 이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음봉이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보면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더 선방한 거였고, 거기 보면은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어제 부각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플러스 해가지고 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시총 상위주들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그쪽들이 좋았고, 또 게임주들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러면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어제 부각이 좀 됐는데요. 어제 이제 특히 그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갔죠. 이제 그러면서 어제 이제 재택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 다시 또 부각이 됐죠. 정부 쪽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의료 시스템이 대응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재택 치료 관련된 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종가가 21%가 떴으니까 좀 이제 시세를 좀 많이 이어갔고, 원격 치료와 진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쪽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에 급등을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이제 이쪽 관련 분야가 상당히 좀 유망한 어떤 분야라는 것은 계속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또 이제 호재가 또 터졌습니다. 치료제 관련 건도 있지만은 ISO 9001을 획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의료계에서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증 부분만 취득을 했었는데, ISO를 획득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국제적으로 제일 신뢰가 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증을 획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CDM으로서의 어떤 신뢰성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한 3개월 정도를 작업을 했다 그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품질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무결점까지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CDMO 쪽으로 부각이 됐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의 CDMO 실증도 확보가 됐다고 보이고,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신고가를 내려면은 증설 얘기가 한 번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증설 얘기도 조만간 내년쯤엔 또 한 번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또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이제 안 잡힌다는 거죠. 뭔가 숨어 있어서 기존의 진단 키트로는 잡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기존의 진단 키트로 잡을 수 없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분자 진단 같은 것들 기술을 갖고 있는 랩지노믹스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주가가 좀 어제 상당히 좀 좋았고요. 또 EDGC도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는데, EDGC는 아무래도 분자 쪽은 아니라서 장중에 이제 움직임으로 좀 가라앉았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모멘텀이 장기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모멘텀 강도가 그렇게 강하다는 생각은 좀 안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아마 오늘 정도의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병실주들도 어제 또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GH 신소재가 상한가까지 갔죠. 확진자 수가 지금 7,000명. 그렇다면은 이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병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런 그 이슈가 그렇게 크게 막 오랫동안 지속될 만한 이슈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7,000명을 넘어서 뭐 8,000명, 9,000명, 10,000명까지 간다면 또 모멘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쪽 음압병실 쪽도 아마 오늘쯤이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쉽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구간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이제 2차전지 쪽들이 많이 좀 올랐는데요. 에코프로 BM도 어제 이제 그 상승을 좀 이어나갔고, 에코프로 BM은 요 근래에 좀 많이 빠졌다가 어제 21선까지 이제 붙여오는 흐름 보였고요. 또 LF도 어제 또 이제 상승이 좀 나왔죠. 테슬라가 이제 요즘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셀업체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가 5.63%나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으로 뭐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대정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 SDI나 삼성 SDI 보시면은 일단 뭐 크게 보면 큰 쌍바닥을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LG화학도 보시면은 그 안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약간 저점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 잡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바닥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럼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좀 낙폭이 좀 컸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 테니까 그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계속해가지고 흐름을 쫓아가 보시고요. 어제 게임빌이 또 뭐 이제 그 월드 오브 제노니아, 제노니아 IP는 기존에 이제 제노니아라는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빌만의 그 고유의 IP거든요. 이걸 활용을 해서 월드 오브 제노니아를 만들고 그걸 이제 블록체인 게임으로 개발하겠다.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하면 결국엔 NFT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게임 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아마 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가 급등을 했지만 사실 그 컴투스 그룹, 이제 게임빌과 관련해가지고는 블록체인 게임 쪽으로 상당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크게 꺾이기보다는 12만 5천 원에서 아마 이제 18만 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들 계속해서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의 날이었었던 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국내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자, 박스권장을 예상을 하셨는데 전략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아볼까요? 일단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이제 불안감이 거의 이제 해소가 됐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제 그 화이자가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은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또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이 확실히 델타보다 중증도가 덜하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는 오미크론발 불안감이 이제 해소가 됐다 보이고, 또 고용지표도 개선이 됐습니다. 어제 이직 보고서가 10월 퇴직자 수는 감소하고 또 구인 건수는 증가한 걸로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뭐 그 오미크론 불안감 완화, 또 이제 고용지표 증가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게 하고 있죠. 그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 불안이 있었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좋구나. 그리고 오미크론 불안감은 이제는 좀 완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도 그 반등이 좀 나왔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고 어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계속 오를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아무래도 좀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오르기는 좀 힘들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경계성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만기라고 해서 오늘 굉장한 변동성이 있을 건가 그러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 달에 되게 되면은 이제 금융투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배당 투자를 노리기 때문에 현물을 매수하려고 그래요. 현물을 매수하면서 이제 선물을 좀 매도를 하는데 이제 차익성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선물 매도가 꼭 나쁜 것이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 선물 매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롤오버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코스피 200 선물에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금융투자의 이제 포지션인데, 외국인들은 계속해가지고 매수 포지션을 스프레드를 순매수 계약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늘리고 있다는 소리는 롤오버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선물 시장의 어떤 흐름을 깨는 반대쪽의 어떤 그 배팅보다는 지금까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주력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금융투자가 가령 이제 뭐 갑자기 또 이제 매수 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러면 외국인들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러면 또 금융투자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매수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던 대로 시장은 흘러갈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오늘의 이제 그 선물 그 파생 쪽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그렇게 뭐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시장이 뭐 또 강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제 이제 코스피 60일선 안착이 됐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60일선 안착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는 정도의 횡보성 움직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월 FMC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움직임, 그 경계성 움직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FMC를 대비해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왜냐면은 점도표가, 지금 뭐 2회 이상은 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3회 이상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충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화 했다가, 괜찮으면 다시 또 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점도표가 뭐 3회 이상 나왔다. 또 뭐 테이퍼링이 뭐 3월달까지는 뭐 완료가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 충격이 있다면은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데 대한 대비를 좀 할 필요는 있다 보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또, 장중에 또 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만기일도 있고 또 12월 FMC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지수가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형태의 장이 된다면은 오히려 좀 대선 테마라든가 뭐 이런 쪽들 개별 테마군들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국민의힘도 선대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여야 주자들이 유력한 주자들이 이제 빅매치가 이제는 이루어질 만한 때가 좀 됐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선 테마들도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지금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었는데 이게 뭐 하루 7,000명 넘었는데 그 다음날 또 갑자기 또 5,000명대로 빠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다면은 재택치료 같은 것들도 계속까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치료 관련주들은 조금 더 모멘텀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트레이딩 접근하시기에는 대선 테마라든가 뭐 재택치료 이런 쪽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국외 이벤트로는 다음 주 FOMC. 그래서 좀 대비해서 현금화를 좀 해놨다가 들어가는 건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시고 또 오늘 국내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시장에서는 얼만큼 변동성이 나올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약간은 주의는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구체적인 좀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오늘은 테스를 골라봤습니다. 테스는 뭐 다들 좀 아실 텐데요. 이제 뭐 그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대장급에 속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은 중기 관점으로 제가 어쨌든 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 1분기까지는 아마 목표가 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는 또 사상 최대 규모를 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44조 원 정도 이제 집행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텍사스 쪽에 지금 짓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까지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평택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해서 44조 원이면 엄청난 투자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직격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계속해가지고 뭔가 좀 거래를 해왔던 업체들이 또 신뢰를 쌓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겠죠. 그런 걸 본다면은 테스 같은 업체는 분명히 좀 내년도에도 계속해가지고 실적 상승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3D 낸드 쪽과 관련한 투자는 지금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D 낸드 쪽은 지금 기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장비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3D 낸드 쪽에는 지금 기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단수가 계속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고단화가 되려면은 장비도 거기에 걸맞는 장비들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테스는 낸드 쪽 장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앞서가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장비 단가도 높아요. 그래서 마진도 많이 남습니다. 이익도 많이 남기 때문에 뭐 메모리 쪽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낸드 쪽 투자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혜가 좀 집중이 될 걸로 보이고, 또 특히 이제 그 평택 P3 투자는 지금 4분기 때 거의 집행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아마 4분기 때 거의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모멘텀이 좀 될 거고, 내년도엔 이제 중국 대련 쪽에 이제 그 시설 투자도 있거든요. 이제 보완 투자하긴 하지만 이쪽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본격화되는 부분들. 제일 지금 테스와 관련해 가지고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의 메모리 장비 쪽은 뭐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삼성전자 투자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눈여겨 볼 거는요. 비메모리 쪽의 장비가 이제 수주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비메모리 쪽의 장비는 수주가 안 됐었는데 지금 개발은 이미 완료가 돼 있고 지금 테스트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나 내년도 초쯤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이쪽에 비메모리 쪽 장비를 채택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그간의 테스가 전체적으로 크게 차트를 놓고 보면 테스 차트가 크게 이런 이제 그 수렴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테스는 아무래도 메모리 쪽과 그 사이클을 같이 하는 그런 장비 업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못 받고 요런 이제 어떤 이제 그 벽 사이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어쩌면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쓸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서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침해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목표가는 한 37,000원 정도 요 파란색 선 그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매수는 뭐 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4,600원 저점 잡았는데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 간다면은 조금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벽을 돌파를 하면서 뭔가 좀 신고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죠. 중기적으로 시장 변동 시에도 좀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들, 좀 흔들리더라도 나중을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신다면은 텍스 같은 종목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따라서 기술적으로도 121선 돌파가 되고 안착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보입니다. 타이밍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장비 업체 테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이 비메모리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같은 장비 업체라면은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테스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메모리형 장비가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이미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비메모리형 장비를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초에 아마 수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더리 짓게 되고 그 파운더리 쪽에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테스트의 비메모리 장비를 쓴다면은 테스트용으로라도 아마 매수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비메모리 장비가 들어갔던 업체라면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만은 비메모리 쪽 장비가 안 들어갔던 업체가 비메모리 장비가 이제 수주가 됐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이제 모멘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테스가 지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제가 테스에 대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고 제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테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고 있는 장비 업체 테스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매수를 얘기하셨고요.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2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